갑자기 정성호 후보자 그리고 봉욱 수석 등 뭐 이렇게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이거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보면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얘기하는 바와 정성호 후보자가 얘기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또 좀 다른 것 같고 맞아요. 이게 검찰 개혁 둘러싸고 약간 전선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 뭐 두 분 생각 좀 궁금하네요. 김준희 평론가님부터 먼저 좀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급물살을 탄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급물살을 탄다고 보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민정수석 인사, 뭐 법무장관 인사,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뭐 이런 걸로 이쪽에 뉴스가 막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검찰 개혁은 뭐 이재명 후보, 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계속 하겠다고 한 거예요. 계속 정권 바뀌면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엄청나게 없던 일들이 막 쏟아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이제 당에서 생각하는 속도와 정부가 생각하는 속도는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막 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조국혁신당의 강성 지지자들이나 몇몇 의원들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검찰개혁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내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목표와 이유는 검찰개혁인 거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취임해서 한 달 동안 한 게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 광주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그 타운홀 미팅하고 한강 홍수 통제소,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고 서울 남성 사계시장 이태원 참사 현장, 경기도 연천 기본소득제 시범사업 현장, 울산 재래시장 대통령실 인근 골목상권 다녀오고 막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거래소도 갔다 왔죠. 네, 거래소도 다니고 막 네.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세상 만사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호에게 일임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개혁을 디테일하게 뭐 물론 본인이 생각이 있겠지만은 하나하나씩 여기에 이 페이스에 말려갈 생각은 없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왜 정성호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8년지기 사법연수원 3살은 많지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그리고 이제 친명 좌장 그러니까 직접 전화해가지고 맡아달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하마평이 여러 명이 있었고 뭐 예전에는 윤호중 의원 뭐 그렇죠. 얘기도 있었어요. 네. 막 뭐 그러다가 이제 정성호가 됐다라는 거는 내 가장 측근 정성호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한번 잘 해봐 다들 이런 느낌이죠. 정성호 의원이 이제 선수도 뭐 높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오선이죠. 5선이고 당내 지금의 당 대표들보다 높잖아요. 4선, 3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찰 개혁을 뒤로 미룰 생각은 없어. 하지만은 이거는 정성호의 뜻이 나의 뜻이야. 이 정도로 정성호하고 잘 합의해서 해봐라는 거고 정성호 의원은 이제 정확하게 대통령 의중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 해체라는 말을 이런 건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과격하게 막 떼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검찰 개혁이 나가듯이 급박하게 하는 거는 내가 좀 손을 긋겠다.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야당도 동의하는 검찰 개혁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 느낌은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상반기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추석 전이 10월 6일이거든요. 그럼 9월에 다 끝내야 돼요, 이게. 이게 제가 보기엔 그건 솔직히 비현실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올해 안에 법안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12월까지 이제 11월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청래 의원은 이번에 추석 전에 네. 마무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라디오 나온 걸 들어보니까 비슷한 속도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성호 지명자는 이제 조금 속도감을 낮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또 결이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의원이 진행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이는데 조국혁신당은 뭐랄까요? 저는 근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한테 이렇게 무슨 청구서 내밀 듯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도운 건 맞는데 민주당이 도와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조국혁신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우리 후보 같이 내자. 근데 민주당이
사실 안 들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열심히 선거운동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조국혁신당에서의 선거운동이 이번 판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을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또 캠페인이 그 일찍 만나는 조국, 일찍을 만나야 조국을 빨리 만난다. 막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날, 그날 점심에 야당 대표들이랑 오찬을 예. 하는데, 그때 조국혁신당 대표, 김선민 예, 대표가 예, 예. 이 자리에 조국 대표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대통령 취임식 오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정치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 빨리 저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청구서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거를 꼭 받을 필요도 없고 저는 당연히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그 법무부 장관 지명이 되기 전에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면복권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지. 거의 뭐 맨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그 조국혁신당을 달래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정수석 얘기도 해보면 처음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 있잖아요. 네. 그분이 민정수석으로 지명이 됐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뭐 친정부 성향을 해야 될까요? 뭐 그쪽에 그 언론 매체들에서 이분에 대한 막 네. 뒷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비판이 좀 처음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뭐 친구한테 넘겨놨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인정을 했었잖아요. 오광수 수석이. 근데 그 다음에는 차명 대출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해명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사퇴하는 거를 걸었는데 그때 뒷얘기는 이게 특수통 검사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강성층에서 제보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근데 이번엔 또 봉욱 민정수석 네. 오니까 조국혁신당이 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었고 일단은 조국혁신당은 검찰 출신이 오는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학의 그 출금 관련된 그 문제가 조국 그 혁신당에 부분-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정성호 의원 지명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는 워낙 그 친근한 관계고 그런 것도 있지만 조국 혁신당에 대한 달래기 부분도 있다. 처음에 민정수석 낙마한 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인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이게 혹시 김준일 평론가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후보자의 좀 이렇게 천천히 여야 합의로 이렇게 가자 하는 부분과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얘기하는 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이제 출마자들이니까 당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좀 뭐랄까 할까 입장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저희가 아니라 조금 향후에 약간의 분화로 할 가능성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정권 초기고 너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도 높고 대통령 그립감이 세요. 지금 뭐 분화라고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월 6일 날 이제 추석 전까지 네네. 검찰 개혁이 법안이 잘 안 됐어.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라 그냥 가정입니다. 네. 정청래 당대표가 이건 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안 해서입니다라고 뭐 비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들이받을 거다 뭐 이를테면 정부를 들이받거나 정부가 미온적이다.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놓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가 다 일종의 반면교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윤석열 반면교사도 있고 문재인 반면교사도 있는데 이를테면은 예, 권력기관 개편 개혁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잖아요. 초반에 한번 있고 임기 말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수완박. 그러니까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 검찰 조직 해체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예, 말자라고 한 게 이 여기에 검수완박에 예, 조금 그거를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었잖아요. 그치. 이 용어가 그 유튜버가 쓴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이 용어를
민주당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유튜버가 검수완박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냈고 그걸 당에서 민주당에서 갖다가 썼군요.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잡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본인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고. 근데 그냥 의원들이 나와서 맨날 검수완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딱 드는 느낌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안 좋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같은 얘기라도 검경수사권 이게 프레이밍과 네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맞아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복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 조직 해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검찰 이제 개혁이 아니라 뭔가 이거는 민주당이 보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분들 신중론하게 하는 게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하나씩 좀 밟아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분화로 이어지거나 갈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정성호 후보자가 키맨이고 정성호 후보자의 페이스대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강전의 저도 대표님도 비슷하게 비슷하게 봅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여야 없이 많이 평가가 또, 괜찮죠. 예, 존경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의 대화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최근에 이미 민주당에서 법안을 4개를 발의를 했었어요. 네네. 검찰청법 폐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기소청 그리고 네, 수사청 공소청 그리고 생기는 가장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봤던 거는 국가수사위원회였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든다는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데 총리 직속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사기관이 여러 개잖아요. 지금은 검찰, 경찰, 공수처. 이 3개의 수사기관의 관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수사할 때 굉장히 참 난항이 있었다는 거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국가수사위원회를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져 있는 수사기관들의 뭐 권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실제로 국가수사위원회 법을 보면은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를 다 들여볼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기소와 불기소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수사 상황에 있어서 뭐 정권에 따라서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국가수사위원회가 정말 옥상옥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검찰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을 국가수사위원회로 넘기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법이 나왔을 때 저희가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뭐 개혁하겠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뭐 일단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지만 아마 정성호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야당과 조금 더 논의해 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어쨌든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하여튼 이 정성호 후보자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주목되고 그 근육 때문에 또 엄청 사진 아니 그거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반응들이 64시 여성분들이 다 약간 질색하시더라고요. 이게 우통 이게 뭐 민소매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런닝 셔츠라고 아, 보통 하죠. 러닝 이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런닝 되게 안 좋아하셔가지고 다들 이 반응이에요. 다 질색하세요. 아니, 남자들은 야 정성호 멋지네 약간 아니, 러닝 안 입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러닝 아니야.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쨌든 너무 뭐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거 요즘 언론에서 뭐 정권 초기니까 사실 뭐 어와둥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미지, 외모적인 부분들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자꾸 문재인 정부 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초반에 네. 대통령 그리고 조국 수석 뭐 네. 몇 분 그 임종석 실장 몇 분이 아, 아시죠? 거의 뭐 셔츠만 꽃미남. 입고 네, 네. 커피 들면서 F4. 청와대 그 경내를 네. 점심 아. 식사하고서 걷는 그 사진 네, 네, 그게 굉장히 회자가 됐었잖아요. 근데 잘생기긴 했더라. 근데. 아니, 남자가 봐도 잘생기긴 했더라. 그런 이미지 가지고서 하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라 근육으로 등반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 아니 뭐든지 간에 외모가 부담스러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부담스러운 뜻밖의- 취향도 존중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어쨌든 뭐 심우정 검찰총장 등 이제 물러나고 네. 인사가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임은정 검사 이제 부장검사로 있다가 서울 동부지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명 있지만 그래도 임은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이 된 게 가장 또 지명도가 있어서 그런지 좀 관심을 끄는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이게 어떤 뭐 메시지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메시지가 있죠, 당연히.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몇 자리 안 났잖아요. 이게 몇 자리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고심한 흔적이 보여.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인 것 같은데, 뭔가 기사가 한 방향으로 쫙 나게 하지를 않고, 아하. 뭔가 다른 포인트와 다른 포인트를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칵테일 하듯이 이렇게 네.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은정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름 뭐였지? 그 중앙지검장하고 이제 아까 조국혁신당에서 친용검사라고 했었던 30명이 네네. 있어요. 네, 그게 네. 이제 중앙지검장 정진우. 정진우 지검장이랑 광주 송강 송강. 광주 고검장도 광주 고검장. 이번에 좀 거기서 조국 그리고 혁신에 문제 삼았죠.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원. 네, 네,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정진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친윤검사라고 한 이유가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무혐의 처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언 유착 사건. 음. 그리고 성상원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은정을 하나를 쓰고 하나는 친윤 검사라고 일부에서 반발한 사람을 쓰고 이거를 쓸므로 인해서 모든 시선이 다 임은정에 대한 이게 너무 파격 아니냐, 보훈 인사 아니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거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뭐 장관 인사도 그렇고 장관 인사 예를 들어 그 맥락에서 그 김영훈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서 임은정 검사랑 비슷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군요. 송미령 유임시키면서 송미령 예를 유임시키고. 들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예를 들면은 뭐 서오남 뭐 이런 아니면 뭐 고소영 막 이런 단어들 막 그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나쁘지 않다, 머리를 잘 쓴 인사다라는 거고 임은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검찰 내부 고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왜냐면 좀 아.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예요, 친구.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냥 같은 학교에 같은 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요? 개인 뭐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사회 나와서 알게 돼서 그냥 이렇게 호칭을 그냥 은정아 부르고 뭐 이렇게 같은 과? 같은 과는 아니죠. 예, 과는 같은 다른데. 같은 학번. 예.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류의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되게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추문이 벌어졌는데 왜 이거를 검찰이 제대로 덮느냐,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라고 하든지 뭐 이런 류의 것들을 근데 내부에서 찍혔죠. 그렇죠. 많이 완전 찍혔죠. 많이 찍혔어요. 그래서 내부 평가가 이제 극단으로 갈려요.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검사 뭐 친구들 되게 많은데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 지금 왜냐하면 국정추진위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지금 그쪽 활동을 해왔죠.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많이 힘을 실어준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발탁했듯이 이문적으로 좀 발탁했다는 느낌이에요. 아니고 뭐 발탁했죠. 어쨌든 부장에서 지검장이 된 거니까. 부장에서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이 된 데다가 지방지검장이 아니라 서울 동부지검이면은 거의 그렇죠. 이제 중앙지검 다음으로 지금 보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자리를 맡겼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사가 어떻게 날지도 좀 봐야 돼. 이런 인사들이 또 계속 나올지. 네. 강 대변인은 임은정 검사. 좀 코드 인사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인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검찰개혁이라는 게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법안으로서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국민 통합을 시키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임은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간다.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검사 이름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하는데 이런 좀 강성으로 보이는 분이 들어간 거는 저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요거는 짧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그 반윤석열이거든요. 네. 반윤석열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파성이 강한 정당에 대한 정파성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반윤석열이에요. 뭐냐면은 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 때 네. 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도 들이받았어요, 이문정이. 음. 그때도 그러니까 감찰 같은 거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주의자 윤석열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음. 모든 거를 자식구를 감싸고 검찰 때부터. 그래서 이게 정파성으로 저는 해석하는 거는 마치 제가 뭐 이문정에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잘 아니까 오히려 잘 예, 예. 해석할 그러니까 수 있죠. 민주당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문제가 있어. 이문정은 얘기를 했던 거는 항상 검찰 내부에 그래서 그냥 반윤석열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아, 여러분. 어쨌든 국민 머릿속에 이제 이문정 검사하면 어쨌든 이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 그러니까 주로 비판했던 인물로 이제 내리에 돼 있기 때문에 지검장이라는 또 중요한 자리를 맡았으니까 그동안의 이문정과 이제 지검장 이문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건 이제 본인이 지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것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말로 비판하는 거랑 그 자리가 성과되는 것도 다르니까.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방향성에 대해서 과거에도 동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확실히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보다 훨씬 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우리가 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검찰에게서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개혁을 하겠다는 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이문정 검사 같은 좀 이렇게 색깔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기존의 검사들, 일을 잘해왔던 검사들, 그리고 이 정부가 앞으로도 함께 가야 될 검사들의 기운을 빼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기자로 비교를 하면 취재 기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쓰고 싶은 걸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데스크가 되고 국장이 되면 자기가 쓰고 싶어도 오히려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조직 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도 그런 면에서는 또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뭐 내부적으로는 검찰에서 그만두는 분들이 쭉 나올 거다. 그래서 변호사 업계가 더욱 더 힘들어질 어려워지. 또 변호사시니까 또. 그렇게 나오시면 그게- 어디서 나 변호사겠죠. 변호사 업계가 그렇군요. 지금도 힘든데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제 대거 나올 거다. 아,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국내에선 돌고 있습니다.